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미준이 대신 만나러 갑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만나고 싶으실 만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서강대학교에서 경제대학원에서 교수직을 맡고 계시고요. 또한 김영익의 경제스쿨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인기 유튜버 김영익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뭐, 요즘 시장이 불안하니까요. 예, 그런데 시장이 불안하면 제가 바빠지고요. 시장이 좋아지면 안 바빠지는데, 제가 좀 빨리 한가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뭐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다, 뭐 리세션이 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경제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도 거기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경제 스쿨, 뭐, 이런 강의도 좀 개설하고, 예, 경제지표 기본 개념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제 힘써 주셔서 국민 정부가 이제 경제학 박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어마켓이 한 1년만 더 지속되면 하도 공부들을 많이 그게 빨리 하셔서. 끝나야 되죠. 김영미 교수님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 교수님의 강의를 아주 많이 봤습니다. 2020년부터 그 3프로에 좀 출연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교수님 출연 영상을 찾아보던 시청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미준 채널에 모시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아니, 제가 뭐 이런 좋은 채널에 나오게 돼가지고 제가 영광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2021년까지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교수님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인 전망을 해주시면 이게 악플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제는 악플은 없어졌죠. 예. 저는 저 댓글을 거의 안 봅니다. 아, 그러세요?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뭐 댓글 보면서 좀 또 저를 보는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지 그걸 좀 보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요. 때로는 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잘 안 그렇죠. 보고 대신 아니, 아니. 최근에 뭐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뭐 댓글을 보고 시청자들이 뭘 요구한다 그걸 방송 좀 해달라 뭐 이런 음. 말씀을 하시길래 뭐 그런 대답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주 현명한 대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더 들봐야겠네요. 어, 김효민 교수님 그 방송 굉장히 많이 출연하셨는데 정작 교수님에 대해서는 잘 그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백그라운드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저 88년 증권시장이 좋을 때 증권회사 들어갔고요. 네, 주로 리서치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대신증권 하나금융투자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주로 이코노미스트 역할을 했어요. 뭐 거시경제, 금리, 환율 뭐 이런 걸 예측하고 평가를 받았어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음. 스트래티지스로 투자 전략가 역할도 좀 하면서 자산 배분도 좀 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리고 그 애널리스트는 언론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2003년에서 2017년까지는 뭐 이코노미스트 스트래티지에서 제 자랑해서 죄송합니다만 다 1등을 했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대단히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은 원래 현업에 계시다가 학교로 옮기신 건가요? 예, 뭐 리서치 센터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물러났죠.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는 지금 뭐 언론에서 저를 닥터둠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회사에서는 뭐 주가가 오른다고 해야지 영업이 되죠. 그런데 저는 제 성격상 제 데이터가 나쁘면은 증권회사 다니면서도 나쁘면 나쁘다고 이렇게 전망을 해왔거든요. 특히 그 2007년에 우리나라 은행들이 수입원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했어요. 이런 예. 상황에서 제가 좀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온다. 지금 주식형 펀드 가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음. 이야기 했더니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너무 막 그래서 오래 솔직한 못 얘기 하시다가 다녔습니다. 그러시군요. 뭐 교단에 계시니까 지금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랑은 더 잘 어울리세요, 교수님이라는 타이틀이. 학교 오니까 좋은 점이요. 예. 합리적인 데이터, 이론만 있으면은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교수거든요.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증권사에 있으면 영업하는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고 투자자들 눈치도 봐야 되는데요. 뭐 학교가 음. 있으니까 제가 보는 이론, 데이터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교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정말 그 부럽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업에도 계시고 이제는 교단에도 계시고요.
이제 슬슬 좀 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예, 이제 미국 증시 참여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인플레이션이 아닐까 합니다. 예. 향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거라고 전망하고 계신지요? 예, 지금 현재 저는 미국 경제는 거의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한 상황이다. 예, 지난 1분기 보면 물가는 8% 정도 올랐고 1분기 마이너스 성장했고 2분기도 애틀란타 연준 보니까 오늘 아침 보니까 0.2% 정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의 예. 정체된 상황이죠. 예, 그러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은 지금까지 금리를 올렸지만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경제학 그 수요 공급선 원리를 따지면은 지금 금리를 올리니까 소비 투자 줄어들고 자산가격이 떨어지면서 소비 투자가 줄어들면서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물가는 떨어지지만은 경기 침체는 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요. 뭐 제가 미국 여러 가지 경제 예측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지나봐야지 알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거의 5월, 6월이 고점이었을 것 같고요. 예. 7월부터는 증가율이 물론 수준은 높지만은 좀 증가율은 많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거의 3% 근접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낮아진다는 것은 곧 경기 침체다.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경기를 희생해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 특히 지난 6월 FOMC 그 발표문 그다음에 경제 성장을 물가 상승을 이 점도표 보면서요. 첫 느낌은 그거였어요. 예. 미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는 포기했구나. 포기란 말은 좀 지나친 표현입니다만은 지난 예. 3월 달에 미국 경제 성장 2.8%로 전망해놨는데요. 이번 이제 예. 1.7% 3개월 사이에 1.1%포인트를 낮췄더라고요. 그걸 보고 예. 야 경기는 어느 정도 희생하고 있구나.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1.7%도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 아마 어, 1% 안팎 성장할 것 같고요. 예. 내년에는 미국 경제가 저는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결국 인플레이션은 잡힐 가능성이 높고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중요한 거는 리세션 쪽으로 이제 관심이 다 몰리게 되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관찰할 게 장단기 금리차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 예. 얼마 전에 그 10년 국제 수익률 2년짜리보다 잠깐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장단기 그렇죠. 금리차가 역전됐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예. 올 하반기 가면서 10년 국제 수익률 오히려 떨어지리라고 생각해요. 10년 국제 수익률 얼마 전에 3.47%까지 갔는데 예, 지금 예. 3.2% 안팎에서 움직이는데 하반기 예. 후반으로 갈수록 10년 국제 수익률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7월도 자이언트 스텝하고 9월도 금리를 올리면서 2년 국제 수익률이 더 올라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 하반기 어느 시점에서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상당히 좀 오래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지금 미국 경제를 현상을 단적으로 나타난 게 미국 실질 금리가 큰 폭의 마이너스거든요. 이 그렇죠. 실질 금리라는 것은 명목금리 마이너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명목금리 10년 국채 수익률이라고 따지면요. 지금 예. 10년 국채 수익률 3.2%, 물가 뭐 8%. 8% 넘으니까 예, 실질 예. 금리가 마이너스 6%거든요. 그렇죠. 역사상 실질 금리가 거의 최저치에 가깝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 금리가 장기적으로는 플러스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뭐 실질 금리가 우선은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려면은 금리가 올라야 되죠. 그래서 지금 미국 금리가 올랐고요. 그런데 예. 제가 미국 잠재 성장을 취재해 보니까 한 4% 정도 나오거든요. 미국의 예. 10년 국채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명목 성장률과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였는데요. 4% 정도가 적정선이라는 겁니다. 미국 국채 음. 수익률이 조금 더 오를 수는 이전에 있지만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거나 이게 플러스로 돌아서려면은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음. 저는 내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이 거의 3%까지 하반기에 떨어지고요. 실질 금리가 플러스 되는데 물가가 그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경기 침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아직까지도 2%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수님은 기준금리는 어디까지 연준이 올릴 수 있다고 보시나요? 뭐 7월에는 뭐 0.75% 올리라고 생각하고요. 뭐 예. 9월에는 0.25 뭐 그 정도 올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도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못할 것 같고 내년 음. 상반기 가서는 다시 금리를 내려야 된다. 아, 그리고
상반기, 후반, 하반기 가서는 실제로 저는 금리를 내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올해 말까지 뭐 높아야 한 3% 정도까지 예, 올라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부터는 오히려 3%에서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근데 저는 미국 경제를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탄력적인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 고용 예. 통계 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2020년 3, 4월 달에 코로나로 경기가 급기야 위축됐지 않습니까? 예. 기농업 부분에서 두 달 사이 일자리가 2,200만 개나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2,200만 개 의미가 뭐냐면은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한 두 달 사이에 줄여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용 증가한다고 그랬지만은 조만간 경기가 나빠지면은 또 미국 기업들이 그렇게 일자리를 줄일 수가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미국 네, 경제에. 신축성이라고 그러죠. 네, 사실 우리 기업 CEO들이 노동의 신축성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의 그런 모습을 본받고 싶어 하죠. 네,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이제 인플레이션은 잡힐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걱정해야 되는 것은 사실 인플레이션보다는 이제 리세션 쪽으로 좀 관심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은요, 이제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이번에는 빠른 시간에 잡히기 어렵다. 왜냐하면 너무 통화량이 많이 늘어서 이게 네, 1970년대 스타일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져들 거라는 전망도 있긴 하거든요. 네. 이러한 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이 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보다는 그래도 좀 양호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네, 그때는 뭐 미국 소비자 물가가 14%까지 갔었습니다. 물론 한국 예. 물가는 28%까지 갔었고요. 그랬나요? 네, 그래서 그때 뭐 연방 기금금리를 폴 볼커 연준 의장이 뭐 19%까지 올리고 물가는 접었지만은 경기가 침체에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물가가 그 정도 상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때보다 유통 구조가 뭐 상당히 좀 합리화됐기 때문에 그 정도 물가는 안 오리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수요만 위축되면은 저는 물가가 잡힐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층에서 저는 유가가 거의 고점 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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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미국 국제 유가 WTI 기준으로 보면은 얼마 전에 120달러 넘었다가 최근에 106달러 떨어졌다가 지금 111달러 뭐 이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 예. 결국 수요가 위축되니까 유가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뭐 경제학 교과서 그대로 인용한다면요. 금리를 인상하니까 소비 투자가 위축되고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물가는 떨어지만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결국 수요가 위축되면은 각종 원자재 수요가 생산이 줄어들면서 원자재 수요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성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률도 올라가고 물가도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텐데요. 그거는 내년 하반기 후반쯤이나 나타날 현상이고 지금 수요가 위축되면서 원자재 수요도 줄어들면서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고 이것도 물가 안정에 기여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저 예, 미국 소비자 물가 보니까 WTI하고 거의 1개월 정도 이렇게 시차가 안 나더라고요. 상관계수도 0.78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면은 미국 소비자 물가도 그 다음 달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지금 저 뭐 5월 유가보다도 6월 유가가 좀 낮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모든 원자재 가격이 5월보다는 지금 6월이 좀 낮아요, 수준이. 예, 그래서 이런 걸 예. 보면은 아마 6월 이런 원자재 가격 하락이 7월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면서 물가 상승률은 아마 7월부터 낮아질 것이다. 음, 물론 이제 급격하게 낮아지는 않겠죠. 낮아지더라도 뭐 7, 8, 9, 뭐 한 7% 후반은 유지할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연말 되면은 뭐 12월 가면 한 5% 초반으로 낮아질 것 같고요. 내년에는 좀 3%대까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결국 이제 교수님께서 지금 진단하시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사실 통화량의 증가보다는 오히려 공급망의 붕괴라든지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의 붕괴가 좀 심화되고 이런 쪽이 더 문제가 컸었다고 진단을 하시는 거네요. 그죠? 예, 통화량 증가도 물론 좀 문제가 되죠. 흔히들 통화량과 화폐론자를 이해할 때 피셔의 화폐 수량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MV는 PT다. 예, 그래서 예. 통화량 증가하면은
거래 실질 GDP는 별로 안 되니까 물가가 그만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분명히 물가는 오르기는 올라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지금 5월까지 미국 통화량이 오늘 새벽 보니까 5월까지 미국 M2가 발표됐더라고요. M2 예. 증가율이 지금 6%로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PCO야 수량설에다 증가해 보니까 예. 지금은 적정 통화 증가율보다 미국 통화 증가율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실질 성장률 2% 안팎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물가 연간으로 7% 생각하면은 올해 적정 통화 증가율이 물론 유통속도 하락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9%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예. 이미 지금 그 밑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 시차를 두고 물론 2000년에 엄청나게 많은 통화를 풀어가지고 그 통화 증가율은 적정 통화보다 훨씬 많은 통화 공급이 지금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예. 들어서 보니까 합계 수량술로 따져 보니까 지금 미국이 적정 통화 공급보다 더 낮게 통화 공급을 하고 있더라. 이게 이제 시차를 두고 올 하반기 내년에는 물가 상승률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사실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관심이 가장 많이 간 곳이 인플레이션에서 사실 이제 리세션으로 옮겨갈 그런 시점이 된 거네요. 그래서 결국 교수님의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뭐 기준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도 또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결국 뭐 역사적인 사실을 봤을 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제 리세션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 이번 경우에도 리세션에 빠져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리세션은 내년 정도에 올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내년 초에서 한 중순까지.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일 것 같습니다. 예. 내년 상반기요. 제가 단기적으로 보면은 예. 저는 우리 주가도 3분기에는 오르고 미국 주가도 3분기에는 오른다. 뭐 이런 전망을 단기 전망을 하고 있으면 물론 단기 전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지금 미국 주가나 우리 주가나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주가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인데요. 최근에 그 2,300 뭐 이 근처까지 떨어지면서 한 15% 정도 가속평가됐고요. 그다음에 저는 미국 S&P 500을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그다음에 M2 유동성 고려가지고 평가하는데요. 그거로 평가하면은 지금 5월 현재 미국 S&P 500이 적정 주가 한 3,85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3,660인가요? 뭐 그 정도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단기적으로 너무 가소평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적정 수준 가는 과정에서 반등은 올 것이다. 그게 이제 8월 초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7월께 발표되고요. 미국은 8월 중순께 뭐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게 6월보다는 7월께 더 낮아졌다. 그러면서 인플레에 대해서는 조금 주시장에서 두려움이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단기 급락이던 주가가 좀 반등할 수가 있다는데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이제 인플레보다는 경기 둔화가 더 많이 이야기될 것이다. 주가가 뭐 추세적인 상승 국면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길게 보면은 베어마켓은 끝난 게 아니네요. 이제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는 있으나 베어마켓은 내년 중반기, 잘하면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리세션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시는 거네요.